그러면은 계좌에 돈이 묶여버렸다 라고 하면은 회생을 해봤자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더 큰 문제는 게 뭐냐면은 돈을 빼가버리는 게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리얼회생 이창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급여 소득자분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급여가 압류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도 돈을 못 받는 결과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지,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연체가 시작이 되면은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변제 의사가 있는지, 또는 이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채권자들한테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좀 통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면은 재산을 어떻게든 좀 하려고 하겠죠. 근데 재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또 뭐 임대차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험이라든가 이렇게 좀 환가하기 곤란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가하기 제일 편한 게 현금이죠, 현금. 그리고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일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으니까 요거를 통해서 좀 회수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채무자가 요 현금을 들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 현금을 써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다가 뭐 좀 은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채무자가 손을 못 대도록 요거를 묶어둡니다. 요거를 이제 그 가압류라고, 가압류. 그 묶이고 난 상황에서는 급여가 통장에 들어왔는데 내 마음대로 사용을 못 하니까 생활하기가 매우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 어떻게든 좀 채무 변제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고 난 이후에도 요 채무자가 변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뭐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 후속 조치를 좀 나아가야죠. 그러면은 그 후속 조치라고 하는 거는 지급 명령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한다거나, 지급 명령을 만약에 신청했다 그러면은 14일 이내에 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이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 지급 명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집행 권한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보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집행 권한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아까 전에는 급여를 그냥 묶어 놓기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급여를 자기네들이 회수를 해갈 수가 있다. 집행 권한을 가지고. 이게 지금 본압류라고 합니다. 본압류. 그래, 집행 권한이 있으면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꿔가지고 이제 추심이라든가 전부라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회수를 해갈 수가 있다. 채권자들은 요 순서에 따라 가지고 쭉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급여를 묶을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묶느냐, 방법이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회사에서 나한테 급여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급여를 받는 사람의 계좌를 묶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급여는 회사에서 나한테 지급을 하는 거니까 회사에다가 요거를 묶는 방법, 좀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가 압류 방지 통장도 만들었고 그러면은 나는 뭐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회사에다가 요걸 묶어버리면은 내가 아예 급여 자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또 생긴다. 그리고 회사의 계좌가 만약에 묶였다라고 하면은 그 사실이 회사에다 통보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회사에다 통보됐다고 해가지고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수령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급여 지급 처리를 하는 그 담당 직원들한테는 요 내용이 알려지게 된다. 가장 좀 난감한 상황이 좀 생기는 거고, 저희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채무 불이행 상황이 오기 전에 또는 이제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법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부채를 좀 탕감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디 뭐 신용회복위원회를 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하시거나, 이게 좀 가장 좋긴 합니다.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뭐냐면은 회생 절차를 통해서 금지 명령이라든가 중지 명령 이런 걸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되어 있는 가압류라든가 묶여 있는 이런 거를 풀 수는 없다. 그러면 이미 뭐 묶여있는 상태에서 내가 또 계속해서 요 회생 절차도 좀 진행을 좀 시켜야 된다. 압류하고 가압류는 언제 풀리는 거냐 그러면은 회생이 최종 인가를 받고 나서 압류라든가 그 가압류라든가 이런 거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좌에 돈이 묶여버렸다
라고 하면은 회생을 해봤자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더 큰 문제는 게 뭐냐면은 돈을 빼가 버리는 게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묶인 거 자체를 풀 수는 없지만 돈을 빼가는 거는 이제 뭐 금지 명령이라든가 뭐 중지 명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막을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좀 이미 압류가 들어왔고 지급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 가지고 이게 또 진행이 됐다. 예, 그런 경우라도 일단은 네, 법원에 좀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 돈을 저쪽에서 빼가는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빼가는 거를 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 급여 압류 추심이 됐다라고 하면은 압류 추심 신청을 한 그 채권자만 이제 채권을 회수해 가는 거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급여 계좌가 묶이기 전에 좀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된다. 그 타이밍을 만약에 놓쳤다라고 하면은 급여를 실제로 이제 빼가기 전에 요거는 또 좀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정리를 하자면은 급여 압류는 두 가지로 좀 들어올 수 있다. 내 계좌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회사에다가 이렇게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어디까지 돈이 묶이는 거냐, 이거는 그 압류 금지 채권의 그 범위를 벗어난 거에 대해 가지고만 묶이게 됩니다. 그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하는 게 뭐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250만 원이죠. 뭐 그래서 급여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의 한 절반, 그리고 급여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한 250만 원 정도는 그 압류 금지 채권 그거에 따라 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실무상의 이런 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이 계좌가 뭐 전액이 다 묶인다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일단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압류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생기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계좌가 묶이기 전에 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피치 못하게 급여가 묶이게 됐다 라고 하더라도 급여를 또 빼간다고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급여를 빼가지 못하도록 그 단계에서라도 좀 조치를 좀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급여가 묶였을 경우에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또 어떻게 또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